지금부터 이제 생명과학 2 2단원 세포의 특성에 관련된 이제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특성은 말 그대로 세포의 특성, 그래서 세포의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이런 것들 배우고, 그다음에 효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지금 이번 강에서 할 얘기는 이제 생명체의 구성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생명체의 구성. 근데 이제 완자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생명체 구성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되어 있는데, 조금 나는 이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루는 물질을 먼저 배우고 나서 당연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성 물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적 구성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은 뭐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든 제가 이제 PPT 올려준 걸 보시든 뭐 둘 중 하나 보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는데, 저는 PPT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건 체 구성비인데, 뭐 완자를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죠. 요 그림 똑같은 그림 썼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몸 이제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체구성비, 생명체 혹은 뭐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체구성비인데, 이건 일단 보시면 질량비를 나타낸 거고요. 뭐 인간 기준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값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 인간 기준은 여기 70%가 될 테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이 가장 많은 건 당연하죠.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단백질이. 그래서 우리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뭐 근육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있고, 그 다음에 지질 있죠, 지질. 그래서 우리 지방도 지질의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지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그 다음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무기염류예요. 무기염류. 그래서 무기염류는 뭔데? 라고 하면 뭐 각종 이온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각종 이온들. 그래서 각종 이온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이 날 거예요.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처먹기는 제일 많이 처먹는데, 이제 탄수화물이 구성비가 작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다? 뭐 먹는 족족 써버리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주 에너지 원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유식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잠깐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 있는 물질들을 각각을 다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성비가 많은 물질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일단 물부터 볼게요. 물부터 보게 될 건데, 완자로 보실 거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요 내용인데, 당연히 물이 가장 많으니까 물 내용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구성비가 가장 높은 물질,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7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능을 좀 보게 되면,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다? 기능은 체온 유지, 뭐 당연한 얘기죠. 체온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체온 유지에 왜 물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화열과 비열이 커서 그래요. 기화열과 비열이 커서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기화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이 기화될 때 얘네들이 열을 많이 흡수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체온을 이제 빨리 떨어뜨릴 수가 있고, 비열이 높다는 건 비열의 정의가 어떤 물질 1kg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비열이 높다는 건 그만큼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때문에 체온 유지를 하기 좋은데, 요게 큰 이유가 뭐더라? 요 두 가지 큰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그죠?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여기 뭐 나타나 있죠, 그림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데 수소 결합이 뭔지는 저는 설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화학투에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뭐 전기 음성도 이런 개념까지 여기에서 생명과학에서 뭐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소 결합이 한다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매개체, 아이고 형광펜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될 텐데, 화학 반응의 매개체란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론적으로 뭐 세포 안팎이 모두 이제 뭐 물로 이루어져, 그냥 물이 바깥 환경에 물이기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 반응들은 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물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매가 되겠죠, 용매. 그래서 물은 이제 대표적 극성 용매다 보니까 이것저것 잘 녹여가지고 운반하는 데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은 딱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뭐 보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체구성,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우리 몸의 대부분 물질, 그죠?
몸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소화합물이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탄소화합물. 뭐 탄소화합물이 뭔 줄 알겠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탄소화합물인다.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당연히 뭐다? 고요.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된다? X예요. 물이 가장 많잖아요. 물에는 탄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제발 좀 틀리지 말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이제 단위체 얘기를 조금은 해드릴게요. 이거 혹시나마 모를까봐. 그래서 이제 뭐 통합과학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어떤 고분자 물질이 보통 뭡니까? 라고 하면 분자량이 만 이상 물질이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만 이상인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정의를 하는데,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덩어리가 하나가 큰 물질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고분자 물질들은 뭐 한다? 기본 단위체들이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 뭐가 된다? 고분자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개 중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고분자 물질이죠. 그러니까 뭐 바깥쪽에 있는 건 모르는데 우리 몸에서 고분자 물질들은 다 어떤 반응으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탈수 축합 반응, 그죠? 탈수 축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탈수 축합. 그러니까 탈수 축합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 둘이 연결이 될 때 뭐가 된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되는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은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드렸고, 뭐 혹시나마 이런 거도 물어볼까봐. 근데 고분자 화합물을 여기로 우리가 끊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끊으려면 그럼 뭐가 풀어 있어? 반대는 물을 집어넣어서 끊어야 되니까 이건 뭐가 된다? 가수 분해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뭐 통합과학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거는 바로 뭡니까?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의 특징 중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아셔야 될 거 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인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황과 질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자? 존스로 외우자. 존스. 그죠? 존스럽다 할 때 뭐 존스로 외우시든 여러분들 뭐 알아서 외우세요. 근데 저는 존스로 외워요. 존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단백질은 기능이 많죠. 일단 첫 번째, 뭐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은 쓰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쓰긴 해요. 그래서 4kcal/g이죠. 1g당. 그다음에 체구성 물질 B가 두 번째로 많았잖아요. 피부, 근육, 머리카락, 뭐 손톱, 뭐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 바로 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이유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뭐 효소의 주성분이기 때문이에요. 효소의 주성분. 우리 효소 뭔지 알죠?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생리작용, 즉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걸 이제 조절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다? 방어작용도 담당해요. 방어작용 담당하는 건 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디펜스를 어떻게 담당한다? 얘가 뭐 때문에? 항체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항체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주성분인 애들을 시험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주성분 주성분이 단백질인 애들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떤 애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효소 적어드렸죠. 효소, 그 다음에 항체, 그 다음에 뭐 모든 호르몬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들, 그 다음에 우리 헤모글로빈 들어봤죠?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우리 그 뉴클레오좀 혹은 뭐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톤까지, 히스톤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기억하세요. 근데 뭐 외우기 쉽죠. 효소, 항체, 호르몬, 헤모글로빈, 히스톤이니까 결론적으로 뭐 한다? 다 히읗자로 시작하니까 흐흐흐흐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단백질 기능은. 근데 이제 단백질에서 얘기할 거는 이제 또 단위체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고요. 20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 구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제 중심에 요 탄소를 기준으로 뭐가 있냐면 아미노기가 있어요. 아미노기 NH2 요 아미노기 NH2를 아미노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COH죠. 우리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카복실산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작용기로 따질 때.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뭐가 다른 거냐면 요 곁사슬이 다른 거예요. 요 곁사슬이 이제 20종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곁사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20종류가 결정된다. 뭐 많죠.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 타인, 히스티딘 뭐 등등등등 여러 개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2개 연결됐을 때를 우리가 다이펩타이드, 3개 연결됐을 때 트라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우리가 어원이 폴리니까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된 다음에 이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폴딩, 접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아미노산에서 그럼 뭐가 중요한다? 그럼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단위체가 연결될 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단위체 연결 반응은 다 탈수축합이라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물이 빠져나오냐라고 보면 아미노기가 아니죠. 여기 카르복시죠. 카르복시기의 COOH 중에 OH와 아미노기의 H가 만나서 뭐가 된다? 물이 되고요. 요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여기 C랑 N이 연결이 돼요. 그죠? 여기가 연결이 된 거죠. 연결. 그래서 우리가 요 결합을 뭐라 부르냐?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이 영어로 펩타이드라고 했으니까 프로틴 말고 펩타이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 이름이 뭐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건 꼭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근데 뭐 이렇게 혹시나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아미노산수가 N개인 어떤 단백질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뭘 물어볼 수 있냐면 펩타이드 결합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미노산 N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펩타이드 결합수는 당연히 N-1개여야 되겠죠. 그죠? 결합은 그저 둘이 연결하니까 N-1개가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구조 얘기를 그래도 생명과학 2니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뭐 완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1차 구조, 2차 구조. 그래서 1차 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미노산 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 사슬이고 그럼 2차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차 구조는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상호작용은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힘이 있어요. 여기서 뭐 소수성 작용도 있을 거고 뭐 이온 결합도 있을 거고 뭐 수소 결합도 있을 거고 뭐 이항화 결합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있는데 뭐 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2차 구조를 형성해요. 얘네들이. 알지됐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뭐 저희 그림에다가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제 나선 모양이 형성돼요. 이런 걸 우리가 알파 나선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병풍 구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베타 병풍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구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단백질이 이제 접혀요. 얘네들이 폴딩 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가 되냐면 3차 구조 즉 입체 구조 자기 단백질만의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3차 구조라 그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3차 구조부터를 이제 흔히 우리가 단백질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구조가 즉 접혔다는 건 얘가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게 됐다는 건 얘가 제대로 접혀야 된다는 거죠. 딱 모양에 맞게 딱 접혀야 되는데 그 고유 입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어디 있다? 1차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모양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랬죠?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이 결론적으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구조는 뭐냐면 3차 구조가 여러 개 모여. 3차 구조가 이제 뭐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결합 등 다양한 결합들 혹은 뭐 여기서 뭐 공유 결합도 들어가게 되니까 해서 모인 걸을 4차 구조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헤모글로빈이 4차 구조여야지 됐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봤을 때 단백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우리 몸에서는 1차 구조랑 2차 구조로만 존재하는 단백질은 볼 수 없고요. 실제로는 3, 4차 구조만 볼 수 있어야지 됐죠. 물론 이제 보시면 지금 3차 구조 안에 2차 구조, 3차 구조 안에 2차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됐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 내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죠.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의 단백질은 3차 구조랑 4차 구조야지 됐죠. 우리 몸에 1차 구조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변성인데 뭐 이런 것도 얘기했죠. 우리 달걀을 원래 후라이하기 전에 이제 까보면은 투명색 액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후라이를 하려면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불 켜고서 이제 놔두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익으면서 뭐가 된다? 흰색 고체가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변성됐다는 거죠. 왜? 완전히 성질이 바뀌었잖아. 투명색 액체에서 뭐 하니까? 흰색 고체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단백질, 그러니까 그렇게 후라이가 된 달걀을 다시 그때 원래 온도로 식힌 거야. 그럼 다시 투명한 액체로 돌아가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변성된 단백질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뭐 화학에서 가역적, 비가역적 이런 말 들었죠. 그래서 비가역적 변화라 그러죠. 비가역적 전이 아니라. 그래서 비가역적 변화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열이죠.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pH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주든 염기를 주든 다 변성시킬 수 있다. 최적 pH에서 벗어나게 되면. 알겠죠? 단백질 변성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단백질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요 정도 제가 PPT로 정리한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질인데 지질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근데 지방은 엄밀히 말하면 지질의 한 종류예요. 그러면 지질의 정의는 뭐냐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몸의 물질 중에서 이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분자 물질이 물에 녹지 않는 거는 걔는 덩어리가 커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물질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죠? 우리 몸에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지질이라고 그래요.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고분자가 물에 안 녹는 거는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덩어리가 커서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까요? 물이랑 이렇게 하죠. 뭐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지용성이란 말 들어봤죠? 지용성. 그래서 기름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요 부분이 생명과학 1에 있었으니까 어떤 보기가 많이 나왔냐면 요 보기 특징에 있죠. 유기용매, 즉 기름을 잘 녹이는 용매 뭐 있죠? 뭐 있어요? 뭐 액체 파라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거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가자. 그래서 이제 구성원소를 보게 되면 주로 CHO, 그죠? 탄소수소 산소인데 물론 여기 보시면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인지질에는 당연히 인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지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빼놓은 것 뿐이에요. 기능을 볼게요. 기능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9죠. 9. 탄수화물, 단백질은 4인데 지방은 9이다 보니까 뭐 하기 좋더라? 저장하기 좋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요. 지질도 체구성물질에 우리 배 같은데 많이 쌓아놨죠. 이게 우리 내장, 지방 이런 거 많잖아.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유지, 그죠? 체온 유지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단열 효과를 낼 수 있죠.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인간은 큰 뭐 단열을 내지는 못하지만 뭐 우리 북극곰 이런 애들은 지방층이 엄청 두껍죠. 고래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단열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중요합니다. 지질은 종류가 중요한데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먹는 지방인데 얘네는 어떻게 생겼냐? 뭐 밑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뭐가 된다?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꼬리가 몇 개 붙어 있다? 세 개 붙어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중성 지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한다? 얘는 에너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배에 이런 데 쌓여서 단열도 하는 거죠. 체온 유지하는 데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건 뭐 인지질이래요. 인지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질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인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꼬리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꼬리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건 뭐 생체막의 주성분. 그래서 말하는 생체막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우리 세포에 존재하는 막 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있다? 세포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세포 소기관의 막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래서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겠네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고리 형태, 이렇게 뭐 육각형, 세개, 오각형 하나인데 뭐 그 숫자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고리 형태의 이제 지질이 되겠고, 얘는 콜레스테롤, 그죠?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뭐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죠. 뭐 그죠? 그 생명과학 원에서는 고지혈증 걸린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쓸개즙, 우리 그 지방에 유화시키는 쓸개즙도 스테로이드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있는데 혹시나마 정리해드리면 호르몬은 대부분은 단백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호르몬.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겉질 호르몬들이 되겠죠. 부신 겉질 호르몬,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질 종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탄수화물 볼게요. 탄수화물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은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밖에 없죠. 그죠? 근데 기능이 주에너지원.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 즉 세포호흡해서 ATP 만드는 데 쓰는데 가장 먼저 쓰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구성 물질이긴 한데 우리가 많이 먹는 거 대비했을 때의 구성 비율이 매우 적죠. 그래서 뭐 얘는 뭐 0.6% 뭐 혹은 5%라고 하는데 어쨌든 1%도 안 되는 체구성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류를 조금 따져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단당류예요. 아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였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인데, 일단 이거 생명과학 2니까 우리가 단당류도 조금 나눠야 돼요. 그래서 단당류는 탄소 숫자에 따라서 탄소가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으로 나눠요. 그래서 5탄당이 누구다? 디옥시리보즈, 리보즈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로 뒤에 나와요. 핵산할 때 나오죠. 우리 DNA,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뭐가 된다? 당이 바로 이제 디옥시리보즈, 리보즈인데 차이는 뭐냐면 디옥시리보즈랑 리보즈가 혹시나마 차이를 물어볼까봐 이게 2번 탄소예요. 2번 탄소에 그냥 H만 있으면 디옥시리보즈예요. D, 그러니까 딜리트, 없다, 억시전이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탄소에 그냥 산소가 있는 OH 형태면 이게 리보즈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6개짜리 단당류 뭐가 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당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당류, 다당류는 다 6탄당을 연결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당류는 말 그대로 뭐? 이당류는 뭐 6탄당 2개를 연결한 거겠죠. 중에 엿당, 젖당, 설탕이 있는데 엿당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을 연결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혹시나 아마 학교 선생님이 물어볼까봐,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단백질과 단백질, 즉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은 뭐였다?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이 결합은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불러요.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의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이에요.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면은 뭐 적고요. 뭐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줬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옛날에 이게 이제 생명과학 1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였더라? 2017 수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과당이 이제 이당류냐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맞다고 찍고서 한 60%가 틀렸어. 그 문제가 정답률이 40%였는데 암기가 안 돼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외우고 가자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엿당, 젖당, 설탕 모두 포도당은 하나씩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엿당은 뭐가 된다? 엿당은 포도당 하나, 젖당은 갈락토즈, 설탕은 과당.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외울 때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여보 젓가락 살까?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죠? 이거 뭐 생명과학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외우라 그래요. 보통 요새. 그래서 엿당, 포도당, 젖당, 갈락토즈, 설탕, 과당 이렇게 꼭 외워 주셔라.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당류. 다당류는 이제 고분자예요. 고분자. 이제 뭐 육탄당이 즉 단당류, 육탄당이 여러 개 연결돼서 분자량 만 이상을 이뤘을 때죠. 그래서 녹말, 글리코젠, 이제 셀룰로즈가 되는데 녹말은 이제 식물의 양분 저장 형태가 되는 거죠. 식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녹말 없어요. 이제 됐죠? 우리한테 녹말 했으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식물인 거야. 이제 됐죠? 그럼 우리는 뭐가 갖고 있냐? 동물은 당을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녹말과 글리코젠의 생긴 꼴은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 가지 숫자예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가지 숫자가 녹말이 더 커요. 녹말이 더 그래. 글리코젠이 더 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룰로즈. 이건 뭐다?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죠.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핵산이 되겠네요. 핵산은 구성 원소부터 볼게요. 구성 원소 CHONP죠. 그래서 얘는 인도 포함하고 있다. 질소 인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점프 이렇게 외워요. 단백질은 존스, 핵산은 점프.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기능을 보게 되면 얘는 유전 정보의 전달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인 거예요. 핵산이. 그죠? 그 다음에 요 유전 물질을 통해서 요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결론적으로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우리 뭐 쌍꺼풀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다 단백질 때문에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거 새가 또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새는 어이죠. 세포 분열 조절 이런 것들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유전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하면은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단위체 육탄당, 단당류,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의 단위체는 누가 된다?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뭐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핵산의 종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핵산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 있어요. 크게 두 종류, DNA, RNA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네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면 아까 나왔죠? DNA를 이루는 당은 뭐가 된다? 디옥시리보즈가 되고요. 뭐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레ik 애시드 줄여서 DNA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RNA를 이루는 당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리보즈 이렇게 되죠. 그냥 리보즈. 그 다음에 염기 보실게요. 염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 뭐 DNA를 이루는 염기는 네 종류 있었죠. 뭐 있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하고 뭐가 있다? 사이민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NA를 이루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하고 뭐가 있다? 유라실이 있어요. 유라실 유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민이 보이면 무조건 DNA고요. 유라실이 보이면 무조건 RNA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염기를 볼 때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림 넣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염기를 퓨린 계열, 피리미드인 계열 이렇게 나눠놨는데 뭔 차이냐면 퓨린 계열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얘는 고리 2개짜리, 그죠? 고리가 2개 있는 염기를 우리가 퓨린 계열이라고 그러고, 아데닌과 구아닌이 퓨린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 계열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고리가 하나짜리, 고리가 한 개짜리를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그래요. 사이토신. 그러니까 뭐 아데닌, 구아닌 빼고 사이토신, 티민, 사이민, 그 다음에 유라시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우리가 퓨린계, 피리미딘계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DNA는 어떻게 됐다? 두 가닥이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죠. 이중 나선 구조. 근데 RNA는 뭐 단일 가닥을 그냥 형성을 하고 있어요. 단일 가닥, 한 가닥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볼 건데, 그러니까 DNA가 존재하는 위치인데 이거는 물론 진핵생물, 알죠? 진핵세포, 우리 같은 진핵세포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DNA는 무조건 어디에만 있다?
핵 안에만 있어요. 세포 속기관 핵 안에만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RNA 같은 경우는 어디 핵 안에서 만들어져죠. DNA 갖다가 만든 다음에 이제 번역을 위해서 세포질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핵과 세포질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DNA는 뭡니까? 라고 하면 DNA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유전 정보의 저장이죠, 저장. 유전 정보의 저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본, 나의 원본. 그죠? 내 유전 정보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전 정보의 전달이죠, 전달. 유전 정보 생략할게요. 전달. 즉 뭐가 된다? 복사본. 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죠? 네, 사용을 하죠. 단백질 합성. 이렇게 차이점들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요 정도 차이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DNA 보시면 이렇게 뭐 이중가닥, 그 다음에 RNA 단위가닥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알까요? 핵산이 합성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인산당, 염기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결합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그려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여기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 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뭐예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으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 두 개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렇게 연결된 거죠. 요 결합을 말하는 거죠. 이 결합은 이름은 이제 영어로는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고 한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인데 겁나 어렵죠, 그랬죠? 그래서 한글로는 잘 물어보진 않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죠. 이거 공유 결합이란 거 정도는 조금 알아놓을까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어야 그랬죠. 가닥을 이루고 있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그 이중가닥에서 이중가닥을 붙여주려면은 힘이 필요하죠. 왜냐면 요 인산이 PO4 3-죠. PO4 3-. 얘가 이제 음전하를 띠다 보니까 DNA가 음전하 만나면 당연히 반발력이 발생하니까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력을 이겨내려면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염기 사이에 결합이 있는데 그건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이 돼요. 수소 결합. 그 중에서 이제 아데닌과 사이닌은 이렇게 이중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몇 중? 3중 수소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아데닌은 무조건 사이닌이랑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이랑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미 짝이 저행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됐죠? 상보적 결합.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과학 2 뒤쪽에서 몇 단원일까요? 4단원에서 이거 겁나게 짜증나게 배워야 될지 됐죠? 그래서 생명과학 2의 킬러 파트죠. 이거 초특급 킬러 파트라서 이거 뭐 수능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이 부분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뭐 우린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빡세게 할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요 정도는 알아놓자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열 물질은 끝났어요. 끝났고요.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공통 구성 단계를 보게 되면 세포. 그래서 세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체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하죠. 그죠? 이걸 이제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물론 이건 이제 다세포 생물체나 이런 거죠. 단세포는 세포에서 끝이니까. 그래서 조직은 뭐가 된다? 얘네는 그냥 세포의 모임은 아니고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해요. 알죠? 세포의 모임이에요. 그냥 아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되었고, 그러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갖게 돼요. 고유의 기능과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 조직, 뭐 한 종류의 조직은 아니겠죠.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 기능과
형태를 갖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기관. 여러분들 뭐 심장, 콩팥, 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가 됩니까? 기관이 되고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 다세포 생명체의 공통 구성 단계예요. 근데 이제 다세포 생명체, 즉 우리가 배우는 다세포 생명체는 동물, 식물밖에 없죠.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된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동물 따로 식물 따로 뵐 건데 뭐 세포는 우리 종류,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은 180여 종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세포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조직은, 그러니까 동물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당연히 조직이에요. 조직. 왜? 조직은 4종류의 조직밖에 없거든요. 죄송해요. 그 중에 뭐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뭐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 멋대로 써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은 그림 보고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적혈구 보이시면, 즉 혈액 중에 적혈구 보이시면은 결합 조직이에요. 근데 결합 조직 뭐, 그러면 얘를 뭐 하셔야 되냐면 혈액이 결합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뼈도 결합 조직이에요. 뼈 쌤 칼슘 덩어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뭐 뼈세포, 파골세포, 아골세포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합 조직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연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 결합 조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더 물어볼 수도 있겠죠. 더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뭐 하나만 더 쓸까요? 뭐 인대도 있어요. 인대도 결합 조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다? 여기 근육 조직이 있는데, 근육 조직 그림 제가 일부러 하나 옆에다 더 놔놨어요. 왜? 요 그림은 이제 내장근의 그림이죠. 지금 가로무늬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로무늬가 보이는 건 심장근과 골격근이에요. 지금 요 그림은 골격근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로무늬가 있다는 거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제 내장근, 심장근, 골격근 요런 그림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쭉길쭉한 세포가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 뭐가 된다? 상피 조직이 되는데, 이걸 설명 안 드렸네. 결합 조직 기능을 설명 안 드렸네요. 결합 조직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결합 조직은 이제 뭐예요? 조직과 조직을 연결. 그 다음에 뭐 지지지탱 역할이에요. 알죠? 지지와 지탱. 이게 역할이었고요. 뭐 근육 조직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근수축 운동하는 거고, 상피 조직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얘네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몸의 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상피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따 또 이제 그 내장 겉면이죠. 내장의 겉면도 상피 조직이고, 이거 말고 하나 아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또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분비샘들도 뭐예요? 분비샘들도 상피 조직이에요. 분비샘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뭐 소화효소 분비는 소화샘이라든지 내분비샘들 있죠. 내분비샘들.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뭐 침분비라든지 호르몬비 이런 것들 다 상피 조직으로부터 분비되는 거야. 됐죠? 이거 두 개 알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신경 조직. 그러니까 신경 조직은 그림 보고서 뭐 찾으면 돼요? 당연히 뉴런 찾으시면 되고, 얘는 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흥분의 이동에 관여하는 거죠. 흥분의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동물 조직 4개예요. 그래서 결근, 상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신상결근으로 외워요. 신상결근. 지금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신상결근 이렇게 4가지 있다라고 꼭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되는데, 뭐 기관은 여러 개 겁나게 많죠. 알지됐죠? 그래서 폐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동물 같은 경우는 모든 기관에 모든 조직이 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알지됐죠? 이거는 OX라 그러면 아니에요. 뭐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뭐냐면 우리 폐 있죠. 폐는 기체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체 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근육이 있어 버리면 조직이 너무 두꺼워져서 기체 교환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폐에는 뭐는 없다. 근육 조직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케바케예요. 뭐 위 같은 경우는 4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뭐 이거는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로 기관계가 되는데 이 기관계가 바로 동물만 있는 거예요. 동물만 있는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1에서 여러 기관계들을 배우죠. 뭐 소화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내분비계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많아요. 생식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고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딱 개체가 되는 게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중에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게 기관인지 조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관은 뭐 여기서는 동맥정맥만 말하는 거예요. 알죠? 모세혈관은 아니에요. 동맥정맥 이거는 뭘까요? 기관일까요? 조직일까요? 이거는 기관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조직이 모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호흡기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관지는 뭘까요? 얘네도 기관이에요. 알겠죠? 얘네도 기관이에요. 조직 아니에요. 얘네도 두 종류 조직 이상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많이 틀렸었는데 갑상샘. 우리 티록신분비하는 갑상샘.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죠. 분비샘 상피 조직이라면 아니에요. 갑상샘도 기관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물체의 구성 단계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식물체의 구성 단계인데 식물체의 구성 단계가 오히려 동물체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뭐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볼게요. 식물체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식물체는 조직도 중요하고 조직계도 중요하고 기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볼게요. 식물체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계속 분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분열하는 조직이 있고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분열 조직은 누구 있는데 라고 하면 우리 줄기 끝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줄기에 이제 부피 성장을 시키는 누구 형성층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 두 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구 조직은 우리가 이제 또 뭐 어떻게 나누냐면 네 종류로 나눠요. 네 종류로. 그죠? 네 종류로 나누게 돼요. 네 종류. 이게 왜 T자가 됐니? 네 종류. 조금 더 갈까요? 이렇게. 거의. 제 멋대로 이렇게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네 종류가 될 거고 뭐 있다. 첫 번째 유조직, 그 다음에 통도조직, 그 다음에 이제 기계조직, 조직자 뺄게요. 그 다음에 표피조직. 아이고, 이걸 순서를 바꿀게요. 외우기 편하게. 표피조직, 기계조직.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됐죠? 그래서 영구조직 중에 유조직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유조직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이제 그 조직을 우리가 유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면조직이라고 해요.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제 동글동글한 세포, 그 다음에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책상 혹은 울타리 조직들이 유조직이 돼요. 그 다음에 통도조직은 뭐냐면은 얘는 바로 물관체관이에요. 물관체관, 즉 양분이나 물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관체관 통로,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표피조직은 식물의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공변세포. 우리 이제 식물 잎의 밑면에 있는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공변세포들도 표피조직이에요. 기계조직은 그냥 지지지탱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기계조직은 생명과학 중에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예 안 써요. 완자에는 아예 안 써있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식물의 조직이고, 그러면 이제 조직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조직계는 요 조직계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직계는 뭐냐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동물의 뭐예요? 결합 조직처럼 조직과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모든 조직들을 뿌리끝부터 잎끝까지 다 연결을 시켜놔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조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식물의 모든 기관에는 모든 조직이 존재한다.
라고 물어보면 OX면 이건 맞아야 알지 됐죠? 아까 말했죠? 뿌리 끝부터 잎 끝까지 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는 모든 조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조직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 첫 번째 유조직과 기계 조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쭉 만든 조직계가 바로 뭐가 된다? 기본 조직계가 돼요. 기본 조직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통도 조직을 연결할 건데 통도 조직을 연결하면 물관체관만 연결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아니야. 형성층도 통도 물관체관이랑 일반적으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껴서 뭐라 그런다 우리가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피를 쭉 연결시켜서 만든 무슨 조직계까지? 표피 조직계까지 이렇게 세 종류의 조직계가 존재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피 조직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직계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기관인데 식물의 기관도 우리가 동물은 뭐 그냥 기관 얘기가 말하는데 식물 기관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요.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으로 나누거든요. 식물의 기관은 생식기관은 뭐 있냐? 꽃이죠. 꽃.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씨앗.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의 생식기관이 되고요. 영양기관이 뭐가 되겠어요? 줄기, 뿌리, 잎이죠. 줄기, 뿌리, 잎.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식물의 구성 단계까지 다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좀 잎의 단면이랑 줄기 단면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잎을 봤을 때 당연히 잎의 가장 윗면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껍데기 표피 조직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울타리 조직. 요거 다른 말로 책상 조직이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이제 성금성금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해면 조직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이제 기본 조직계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려고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려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고 이제 보시면 잎의 밑면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표피 조직계가 되는데 거기 보면 뭐 있다. 이렇게 보면 공변세포라는 애 있죠. 공변세포라는 애가 있고 요 공변세포 사이사이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공인 거예요. 알지 됐죠? 그래서 여기로 뭘 한다고요? 여기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뭐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그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뭐 만들었던 산소 배출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하겠죠. 광합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다? 당연히 잎에도 뭐가 지나갈 테니까 물관체관을 지나갈 테니까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관다발 조직계도 존재합니다. 알지 됐죠? 관다발 조직계. 이게 이제 잎의 단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단면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겉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표피 조직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게 기본 조직계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셨을 때 이렇게 주황색 띠 하나가 보이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형성층이에요. 형성층.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거 기본 조직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뺐다. 여기서 조심하실게요. 형성층이 되고요. 여기 기본 조직계는 여기가 기본 조직계, 여기가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잘 봐요. 여기가 지금 바깥이죠, 바깥이고 지금 보시면 형성층 기준으로 안쪽인 요 간이 뭐가 되냐면 물간이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아니 양분보다 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물 안 먹으면은 맥스로 버텨야 3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 뭐가 된다? 체관이 돼요. 여기가 체관이에요. 체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요만큼 그죠? 물간, 체관, 형성층까지 합쳐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포의 특성 중에 첫 번째 거인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드네. 알죠? 세포의 특성의 첫 번째 거인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주요 물질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념 부분 다 정리했고 뭐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그죠? 끊었다가 이제 뭐 한다? 완자 있는 문제 풀도록 할게요.